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경입니다. 예, 이번 주는 화요일 날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일단 5월 15일 날로 해서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모두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뭐 새롭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기업들, 새롭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감사가 불가피하게 이제 뭐 이렇게 검사가 좀 안 되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이제 2020년 1분기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견조하게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만 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뭐 설명이나 뭐 사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건데 저희 리포트 네네 있으니까. 저희 리포트도 네. 있고 이제 뭐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어떤 사업 하시는지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실적과 이제 향후 전망 위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SS 해운은 역대 1분기들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회사는 공식 그 회사에서 이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한 대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규 운송 계약에 투입된 GLVC 두 척이 실적 향상과 전선대의 안정적 운항으로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이제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과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로 이런 선박 같은 것들 투자하는 공시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단 2, 3년 동안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2020년 6월에 인도되는 MR 탱커가 도입됨에 따라 순이익이 2분기엔 약 60억, 3분기부터는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고, 아울러 내년에는 인도된 5척의 신조선을 포함해서 초대형 LPG 운반선이 13척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2021년도에는 매출액 3,200억, 영업이익 760억을 상회하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정말 크게 상회했어요. 이거는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제 인식되는 그런 스케줄이 중요한데 잔고 기준으로는 이제 상반기는 사실 잠깐 부진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좋은 환율 효과랑 비용 절감 노력 같은 걸 통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 그러니까 일단 이 수주 전망치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년 연간 실적이 뭐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1, 20% 정도 상향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더블업에 가깝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LIG 넥스원 김지찬 대표가 얼마 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20년에도 이런 뭐 중장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전망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검색창에 LIG 넥스원 김지찬 대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 보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원이 대표적으로 양치기 회사였잖아요. 그런가요? 실적 이게 수주라든지 이런 거 예상 공시를 했다가 항상 못 맞추거나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다른 뭐 방송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 있었지만 넥슨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상장할 때 그 밸류가 엄청났죠. 네, 밸류가 엄청났고 기대도 저도 했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이 종목에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양치기 소년이 되었던 네. 그 시절에 저도 아픔이 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흑역사가 네. 있었던 것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경남제약입니다.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이 뭐 단순하게 그냥 영업이익만 흑자 전환이 된 게 아니라 매출이 증가하면서 동반된 흑자 전환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경남제약 레모나가 BTS를 이제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하면서 이제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실제로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비타민C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BTS 전의 모델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이린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드벨벳의 아이린보다는 이제 BTS라는 네, 그쵸. 그룹의 팬덤이 더 강하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얼굴은 몰라도 방탄소년단 BTS는 한 번쯤은 또 들어봤을 법도 하니까 광고 모델의 효과도 좀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BTS보다 레모나를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긴 하죠. 레모나 자체가 그만큼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라 사실 재무 구조가 그렇게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조금씩 선언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다원시스인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회사는 이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05년도 이후 단 한 번도 매출의 역성장이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예요. 또 19년도에 그래서 당연스럽게 19년 연간 매출액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0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2.01%라는 높은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도 쪽이랑 관련이 있는데 수주잔고가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서울 메트로나 뭐 이런 것들 전동차가 노후화가 되면서 이런 교체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2020년 시장 컨센은 매출 3천억 이상, 영업이 250억 원 이상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19년도에는 매출액 1,751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동차도 있는데 그 조금 어려운 사업도 같이 있어서 잘 모르시고 처음 접하실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핵융합. 네, 그와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꾸준히 크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리포트 쓴 게 있는데 그때랑 많이 변동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철도라는 거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회사가 확 변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분기 보고서 나오는 수주잔고 정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뭐 트래킹 하시는데 크게 어려우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사가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잔고가 증가하는 회사들이 좋은데 지금까지 공시된 걸로만 확인을 해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때는 그거에 비하면 실적이 조금 좀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뭐 분기별로 매출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삼성에서도 플렉서블 OLED 신규 투자 이런 거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21년 매출과 이익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회사로는 이제 DIC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흑자전환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전방 산업이 자동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전방 산업에 워낙 판매가 감소를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업계 전반적인 문제인데 자동차 부품이 아닌 이제 전기차 부품, 뭐 EV 감속기 같은 걸로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이 회사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실적이 괜찮고 좀 주목받을 수 있었던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회사는 이제 비츠로셀이라는 회사예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는데 이건 이제 1차 전지를 만드는 건전지죠. 건전지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우스에 들어가는 건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밥솥 같은 데도 들어가거든요. 1차 전지 같은 그러니까 것들이. 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전지. 이제 2차 전지랑의 좀 차이가 있다면
2차 전지는 2차 전지보다 1차 전지가 조금 더 혹독한 환경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차 전지를 끼우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군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 미터기라고 부르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집에 보면은 계량기 같은데 그런 데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사는 충남 당진인가요?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관련 코드가 명확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HS 코드 관련해서. 근데 뭐 수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금 수요 영향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으로는 주로 외국계 운용사들이 요즘에 지분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3월 18일 날에는 그 영화 빅쇼트에 맞나요? 거기 나와 있던 주인공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인 사이언에셋이 이제 기존의 4.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5.3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고 5월 7일 날에도 이제 외국계 운용사 하나가 신규로 5%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그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대표이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유가와 연관성이 좀 높은 산업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향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정말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기업 설명회 공시를 통해서 이제 NDR도 들고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 말고는 코로나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방 산업이 이제 LNG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뭐 그쪽에서는 일단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2분기에도 1분기랑 유사한 수준의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이제 CS 윈드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풍력발전이랑 좀 관련된 회사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에도 이런 1분기와 같은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도 수주잔고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1분기 분기보고서에 공시된 수주잔고와 19년 4분기에 공시된 수주잔고를 비교를 해보면 전분기 대비 약 한 53%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매출이나 이익이 당분간 꺾일 것 같은 회사는 아니다. 얘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풍력 타워, 네네. 선풍기로 치면 선풍기 몸통을 하는 회사인데 이쪽 타워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이슈가 있는 게 미국에서 반덤핑 관련해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나라 아니면 뭐 중국 아니면 뭐 어디 이런 데서 미국 자체에서 이걸 만들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긴 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다 같이 반덤핑을 맞으면은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말레이시아였나? 이제 반덤핑을 안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쯤 되면은 판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2월 7일 이때 이제 예비 판정이 나오고 본 판정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좀 픽스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거랑 이제 비슷한 업을 하는 데가 동국 에센시랑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회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지웰이라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지웰 페어라고는 종목명으로, 그러니까 기업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 이지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고 이 회사가 계절성이 있는데 1분기에 보통 가장 성수기로 되는데 그걸 감안해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여행이나 숙박, 레저, 공연 이런 쪽 거래량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이나 의류, 식품 이런 쪽 온라인 구매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큰 회복세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 회사를 접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 회사였어요. 왜냐면 이게 복지 포인트를 라는 개념을 이거를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가 어려웠었는데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그 이지웰이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복지몰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해달라고 이제 위탁사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을 다니는 그 임직원은 이지웰이 운영하는 그런 복지몰에서 결제를 한다면 그 결제에 관련된 금액이 이지웰의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복지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결제가 가능한데 오프라인 쪽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거의 박하고 온라인 쪽 결제가 늘어나야 이지웰의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 이번 1분기 호실적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로 준 돈은 연말까지 다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멸되면은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많이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늘리게 되면은 그거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써야 본전이니까 어떻게든 결제가 발생된다는 점이 참 좋은 사업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1분기 호실적이 뭐 2분기 하반기도 이어질 거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이지웰이 그렇게 이제 삼성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점점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기업에 다니는 임직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연간 실적도 그래 나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있습니다. 10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회사는 인터로조인데요. 이 콘택트 렌즈 하는 회사인데 이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저희 계속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3분기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컨센은 20년 20%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일본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이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아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1번째 소개드릴 회사가 콜마 B&H인데 제가 이제 또다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해서 아마 최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애터미, 해모임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늘어요. 줄지를 않고 정말 계속 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아까 애터미도 말씀을 해주셨고 애터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콜마 B&H도 나오고 있고 또 애터미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터미가 아닌 넌 애터미 쪽 매출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시너지가 나면서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사실 지금 좀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매출과 이익 증가가 전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계속 잘 좋게 말씀드리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쿠쿠홈시스도 이제 계속 잘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와 말레이시아 법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1분기 그 분기보고서 작성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오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번째 회사가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사실 파라다이스는 그런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3월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0% 하락하면서 이게 고정비 워낙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게 좀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콤프랑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좀 잘 회사가 비용을 컨트롤 잘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2분기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주 영업지가 중국, 일본 이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일단 가장 먼저 코로나를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2분기는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하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회사가 이제 효성 ITX인데 이 회사가 사실 저희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너무 얘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업도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신규 사업도 굉장히 안정을 빠르게 찾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요즘에 그 트렌드랑 또 좀 잘 맞아요. 이게 콜센터를 좀 자동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도 콜센터에서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콜센터 직원분들이 집에서도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성을 그걸로 변환시켜서 네, 텍스트로 네, 네, 변환.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렇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효성그룹이 이제 제조업 기반이 많이 있는데 그 제조업 그룹사들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도 ITX에서 지금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지금 뭐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게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 정도에 저희가 처음 접했던 회사, 처음 접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요즘엔 또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와서 좀 관심을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이제 총 나와서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다음부터는 또 2분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거죠? 저는 요즘에 HS 코드를 네. 제약 업종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맞아요. 그래, 그 네, 말씀.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희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판 까셨다고. 돗자리 까셨다고. 신고가 아우, 나왔던데 그거 혹시 뭐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말씀드리고 그래도 잘 가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되게 밸류가 낮은 제약 업종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워낙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네, 파악하기도 힘들고 밸류도 높고 또 이게 참 희망을 먹고 사는 꿈과 희망을. 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죠. 잘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기업인데 그 와중에 이제 바이오 회사를 제외하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의외로 HS 코드랑 잘 맞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업종 중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HS 코드랑 연관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수입하는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또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수입하는 것들이 다 이 회사들이 판매하거나 뭐 생산하는 것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수입하는 양의 그 전체적인 시황이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하는 그 양을 잘 트래킹을 하는 것도 비율로 체크해보면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만큼 수입했는데 이번에 2배로 늘었다면은 매출액도 같은 비중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에 제약업종을 원래 제약업종은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예요. 네. 수입이 많은 국가는 외국에서 들여합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 국내 판매도 많지만 들여오는 물량도 조단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이고 많이 수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서 의료, 제약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약 업종을 볼 때는 수입 코드와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그 HS 코드와 관련된 내용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이제 저희 서비스에 잘 녹아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의외로 회사는 탄탄한데 주가가 되게 저렴한 아주 좋은 정보이네. 네, 뭐가 있을까 봤는데
뭐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제약업종을 봤을 때 좀 덜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뭔가 큰 한 건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높은 밸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뭐 라디오 광고에서 가끔 나오는 유유제약. 유유제약도 이익이 굉장히 잘 나요. 영업이익률이 뭐 그 한 자릿수 후반에서 뭐 10% 이상까지 넘어가고 1분기 때는 13%나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아주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최근 4개 분기 합 기준으로 퍼가 11배밖에 안 됩니다. 11배밖에 안 되고 PBR도 1이 안 되는 0.8밖에 안 돼서 제약업종을 뭐 이런 측면으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안정적으로 갈 때 뭐 유유제약 이런 것도 괜찮고 1분기 실적에 정말 잘 나왔네요. 네네 잘 나왔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HS 코드랑도 얼추 한 0.7 정도 수입되는 양의 0.7 정도의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약 업종 전반의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이 회사도 좋아진다라는 그렇게 큰 트렌드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제약도 잘 나왔고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도 실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20%가 넘었던 기업이고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업종에 들어가는 회사임에도 퍼가 6.5배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그리고 JW 생명과학이 있어요. JW 생명과학, 뭐 JW 중해제약, 신약 등등 이런 계열사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액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그 수액 코드랑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액을 그 수입 물론 국내 생산, 국내 판매겠지만 1분기 때 워낙 병상 수요가 많았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1분기 때도 좋은 실적을 냈고 또 국내 수입하는 그런 수액의 HS 코드와 트렌드도 걸추 비슷해가지고 JW 생명과학도 좀 유익 있게 보면 좋겠다. 또 주가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1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JW 생명.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1분기 때 463억, 영업이익이 92억 나왔는데 영업이익률도 19.94%까지 나와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 역대 최대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년도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인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었네요.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주가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이번에 한번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JW 신약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외국의 기업이었나? 아무튼 그 되게 좋은 거래가 터졌다는 소식에 주가가 조금씩 이제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신약은 그런 이슈가 있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액을 하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아 그룹이에요. 동아 ST, 동아 소시오 홀딩스.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다들 아실 텐데 그 포카리 스웨트가 이제 주력인 동아 소시오 홀딩스, 동아 ST 요 그룹이 있는데요. 동아 ST도 엄청 잘 나왔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 동아 ST는 정말 잘 나왔네요. 네. 1분기 때가 처음으로 역대 2천억대 분기 매출로 들어간 것 같고 영업이익도 거의 전년도 영업이익만큼이 한 분기만에 나왔네요. 19년도에 566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1분기만 530억 나왔으니까. 네. 물론 왜 이렇게 나왔을까? 뭐 이게 혹시 일회성 뭐 그런 실적은 없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보고 발라 모아야겠지만 이렇게 그 뭐랄까 종목을 추려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는 동아 ST, 동아 소시오 홀딩스 요 그룹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좀 지금 관심을 갖고 좀 트래킹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약도 잘 팔리고 그 음료도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동아 ST,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괜찮았고
서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서흥이라는 기업은 그 캡슐 알약 아시죠? 그 알약 그 쌓여 있는 그 연질 캡슐. 약국 가면은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쓴 거 있어서 네. 콜랑 삼켜야 되는. 네, 우리 거의 뭐 자주 먹는 그 캡슐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13%로 그 역대 나온 적이 없는 수익성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워낙 잘 났다 보니까 주가 오른 거를 반영해도 뭐 이쪽 업종 치고는 퍼가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면은 이익이 그만큼 잘 나왔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이 웬만해서는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연도로 보면은 쭉 우상향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이제 유익 있게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흥이라는 회사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알리코 제약이나 유나이티드 제약, 종근당, 대원 제약 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제약사들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저렴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업종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내가 위험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이나 좀 실적을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디톡스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유씨가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전에 한 2, 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균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행정 제재와 그런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뭐 회사가 그동안 잘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박한 평가를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회사가 이런 걸 터뜨리면 잘하던 회사들까지 같이 그렇죠.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고 우리가 좀 뭐랄까요? 기업들도 저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들도 그런 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디톡스는 뭐 보톡스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사실 1분기 때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외로 성형외과가 붐볐다고 들었어요. 친구도 갔던데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집에 안 가니까 그 기간에 그동안 못했던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지 하는 수요가 꽤나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국내 수요는 나쁘지 않았는데 거대 큰 손님인 중국이나 뭐 이제 그쪽에서 와서 큰 수술 몇 천만 원씩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뚝 끊기다 보니까 전체로 따지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렇다면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툴리는 톡신이 잡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수출 물량이 30% 이상 담당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 좀 잡히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코드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보툴린 톡신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나는 이 코드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 회사는 다른 코드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4년치 정도의 결과에서 상관관계가 0.7 이상인 그런 코드를 찾았고요.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충북 지역에서 관련 코드의 수출의 그 증감률을 봤더니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2020년 1월에 이제 마이너스 13%, 2월에는 플러스 2%, 3월에 마이너스 5%였다가 4월에 50%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 트렌드와도 코드가 잘 맞는 거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4월에 50%가 빠졌다는 거를 보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허가되지 않은 균주로 사람한테 직접 들어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주셨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HS 코드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들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수출과 그리고 플러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코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또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재무정보에 요즘 정보들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잘 맞는 코드를 거의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지도 그려가듯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 드릴 테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HS 코드에 대해서 처음 방송부터 설명도 많이 드리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뭐 자료도 내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특히나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을 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데서도 HS 코드를 통해서 추측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그냥 소비만 그랬구나라고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료도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런 자료를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도 먼저 자기가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를 들면 불닭이 얼만큼 팔렸는지를 내 손으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리지널이에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네.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고,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 앞에서 내용을 잘 해주셔서, 저희 방송이 이제 사실 세종기업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료만 있으면은 읽고 글로만 보면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사실 뷰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방송을 듣는 분을 많이 늘리고 싶으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첫째로는 저희가 욕 먹으면은 멘탈이 약해서 안 하게 되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걸 또 업으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자료를 읽는 분들에게 보면서 이것까지 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는데,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이제 저희가 팟빵하고 유튜브는 이제 최근부터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세 군데에다가 올리는데, 보면 평균 소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40분짜리 정도 방송을 올리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몇 분을 들었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검색을 하다가 시젠 하면서 딱 들으면은 뭐야 이러면서 그냥 나가게 되면 사실 들어도 그게 실제로 들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게 이 평균 소비율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를 뭐 구독을 해 놓으셨거나, 구독을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어서 듣는다는 분이라 가지고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월요일은 못했지만 오늘 화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같이 듣는 분들과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개미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기관 투자자랑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세종기업 데이터 사용법이라면은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첫째로는 이제 자기만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거 해야 될 게, 우리는 상대 우위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치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내기 골프라면은 나는 친구보다만 잘 치면 돼요. 그러면 난 돈을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한 명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어벤져스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토르랑 헐크랑 아이언맨이 있으면은 얘들은 돈이나 힘이나 뭐 능력으로는 다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를 같이 다니잖아요. 왜 같이 다니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닉 퓨리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슈퍼 히어로도 아닌데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조선주에 관련해서는 토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가장 쉬운 게 자기가 하는 업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학생이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뭐 컴퓨터 관련이면 컴퓨터 아니면 뭐 의학 관련이면 의학 뭐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또 취미로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SM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SM에 완전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샀더니 나중에 주가가 엄청 올라와 있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예를 들면 엔지니어를 그걸 하면은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회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하는 분야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컨택하는 구매팀이나 내가 컨택하는 시공팀이나 이런 쪽에 정보를 전달해 보면 누구보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나는 조선업에 대해서 주먹만큼밖에 모르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집채만큼 안다고 해도 애널리스트한테 가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우위가 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돼야만 그런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오래 유지가 돼야 이게 단순히 내가 뽑아먹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도 할 줄 아는 겁니다. 저는 문과고요. 하는 것도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뭐 HR이라서 인적 관리를 하고요. 저는 영업만 하는데 저는 뭐가 있을까? 제가 대표적인 예로 저 아시는 분들 중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업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회사를 영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영업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사람을 말로 구스르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컨택해가지고 회사라든지 뭐 어떤 곳에 컨택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어떨 때는 그분한테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얼굴을 보고 친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엄청난 능력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종목 리포트를 보지 말고 산업 리포트를 읽어서 처음으로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 아니면 자기가 취미로 하는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씩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 내가 기계에 관심이 있다고 자동차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자동차를 보다가 자동차는 그래도 굴삭기랑 비슷하니까 굴삭기를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뭐 기계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데 여기서 저는 리포트를 다 보라고 하기보다는 첫째로는 페이지 수가 많은 리포트는 꼭 보라고 해요.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페이지 수. 그러니까 5페이지짜리 리포트는 안 봐도 되는데 40페이지짜리, 5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분들이 이거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 예를 들면 은행이라 하더라도 은행 좀 내가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은 무조건 페이지 수가 많은 이거는 리포트는 꼭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주 업데이트 해주는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에 오픈된 컨퍼런스 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폐쇄적인 거에서 이제 오픈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지금은 조선해양이 됐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이전까지는 아니다가 최근에 이제 오픈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런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꼭 한국 조선해양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조선해양의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 조선주 전체 그리고 기자재 업에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고 현대차를 들으면은 현대차 밸류체인에는 전체 회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픈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올려드리지만 오픈된 거는 모두가 다 듣고 주주도 듣고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도 들으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올려드리면은 이거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보면은 뭐 회사에 탐방을 가라,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기 섹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팀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오픈되어 있는 콩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넓히면은 그런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시너지가 나고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 산업 리포트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세종기업 데이터에서도 리포트 많이 내니까 많이 읽으시면은 통합개미 운동이 이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컨퍼런스 콜 어디서 듣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녹음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는 좀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IR 페이지 이런 것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정 맞춰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딱 준비하셨다가 잠시 담배 피러 나간다고 나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녹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